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방송 올려드린 다음에 월요일 방송은 쉬었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0월 21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자,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따라서 월요일은 2600포인트 위에 올라가 있으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그 2600포인트의 위에다가 갖다 놓는 매매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할 것이며 지난주 금요일 기준 코스피보다는 앞으로는 더 조금 내려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은 미쓰리 시황이 어느 정도 잘 맞으니까 오늘 같은 하락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거고, 그리고 정말 눈앞에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지만 시장이 이렇구나 라고 캐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분이 좋진 않죠. 주식시장이 하락해서 수익 났던 수익금이 다시 마이너스로 빠지거나 마이너스된 수익률이 더 큰 마이너스를 만들어 놓는 그런 하락장은 좋지 않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을 강조해 드리는 거죠.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주식시장의 질이 어떤지를 안다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를 갖고 있지만 이거를 플러스 시킬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정확히 어떤 시장인지 안다면 적당히 팔 줄도 알게 되는 겁니다. 시장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투자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주식이요. 김건희 주가 조작처럼 단기간에 몇십억을 본다든가, 그리고 어떤 은행 예금이라든가 그런 거와는 달리 주식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죠. 주식은 위로 30%, 아래로 60%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재수 좋게 하한가에서 사서 상한가에 판다면 그 수익률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에 대한 생각을 좀 빨리 돈을 벌어야지, 쉽게 돈을 벌어야지 라는 투자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하시면 그건 투자 마인드가 아니라 투기 마인드고요. 저는 주식 공부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봤고 그분들의 성향을 보면 정말 자산가들은 저분들은 저래서 자산가가 됐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제가 감동받았을 때가 이런 거죠. 제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객님 수익을 얼마 내드리겠습니다. 잘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막 까불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주임,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 그냥 은행 이자보다만 좀 높게 나오면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은행 이자라는 것이 연이에요, 연. 연 이자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솔직히 높긴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때 예를 들면 연 이자가 예금 이자가 한 5%였다. 그러면 그분은 1년 동안 이주임이 관리해서 5%만 이상 벌게 해주면 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때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야, 주식을 하는데 저런 마인드로 해? 저게 가능해? 라고 굉장히 놀랐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저게 정답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알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황에 더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회가 오면 주식은 한 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다면 기다림의 미학을 느끼면서 한 방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해주신 분이 계시죠. 굉장히 지금도 사실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이 빠진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질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무능하고 머지리 같은 전문가들이 설레발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시거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10월 21일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80% 하락, S&P 500이 0.18% 하락, 나스닥이 0.27%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뭔가 긴장감 같은 게 있죠. 전문가들은 이번에 빅테크 어닝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서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뭐냐면, 러셀 2000 지수는 1.6% 굴러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10월 초였나요? 아니면 9월 달이었나요? 9월 달 50bp 금리 인하 할 거예요 라고 정확하게 금리 폭까지 마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렸던 이야기는, 솔직히 여러분, 저는 11월 달 금리 결정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대신 10월 하순이 되면 주식시장, 뉴욕 증시가 빠질 것이다. 그럼 뉴욕 증시가 빠지면, 뉴욕 증시는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빠지는 거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미 글로벌 증시와 분리된 상태에서 벅벅벅벅 거리고 있는데, 뉴욕 증시가 만약에 하락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500포인트 정도 더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2,600, 2,700 그거 좀 버겁다. 그래서 미쓰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올해 연말까지 2,400, 2,500, 맥시멈 2,600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2,600은 개인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찍지 못하고 있고요. 러셀 2000 지수는 1.6% 하락했다. 자, 제가 예전에 테마주 같은 거 말씀드리면서 대장주와 두 번째 대장주가 있는데, 대장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면 두 번째 대장주는 늦게 올라가고 후발주로 올라가고, 대신 빠질 때는 먼저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마치 그러한 테마주 대장주 움직임처럼 뉴욕 증시가 꺾이는 게 느껴지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더 많이 빠질 거예요. 자, 이날 발표되는 경제지표 9월달 경기 선행지수 전월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0.3 감소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 예상치보다 더 안 좋았고 7개월째 전월 대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자꾸 지네들이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거든요. 경제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경제가 진짜 연착륙이 되거나 골디락스면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금리 동결로 가도 됩니다. 금리 인하를 25가 아니라 50bp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냐? 근거는 뭐냐?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미국 국민들은 내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주식시장 보니까 좋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기대감을 주식시장이 갖게 되죠. 갖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들이 소매 판매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최근 국제유가가 올라서 소비자 물가지표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뭔가 경제가 되게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이유는 각각 가지고 있는 경제 지표들의 어떤 특성들, 그러니까 만약에 10월이면은 10월달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9월달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어떤 때는 10월임에도 불구하고 8월달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그러니까 늦게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것도 있고, 또 각각 경제 지표가 갖고 있는 그 속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투자자들을 만들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되게 혼란함을 줄 것이다. 어떻게? 어떤 경제 지표는 좋고 어떤 경제 지표는 부진하고 이거 금리를 인하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불편함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지금 10월 22일까지 미쓰리의 10월달 예상이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이참에 대선 전부터 이제 10월 말 정도부터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해야겠죠. 자, 어닝 시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P 기업 14%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 79%가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개월간 월가 분석가들이 해당 분기에 대한 수익 기대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어떻게 표현해 드렸습니까? 눈높이를 낮춘다. 눈높이를 땅바닥까지 낮췄다. 뭐 지하 1층까지 갔다. 지하 5층 팠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죠. 그리고 지난 2분기 어닝 시즌 때는 이미 눈높이는 당연히 낮춰놓고 문제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낮춰놓은 눈높이보다 잘 나오면 와 잘했다 궁디팡팡을 해줬는데 2분기 어닝 시즌의 특징이 뭐였냐면 눈높이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그만큼만 잘 선방했다라고 성적만 내놓으면 그래 그럼 나 이참에 주식을 팔아야지 하고 매물 압박을 많이 받았던 시즌이 2분기 시즌입니다. 근데 지금 3분기는요. 월가 전문가들이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수익 기대를 눈높이를 그 해당 분기에 계속 다운시켰다. 수개월간 월가 분석가들이 해당 분기에 대한 기대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본격적으로 아마 하향 조정했던 게 아마 올해 들어와서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18년, 2019년 그때는요.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뭐 순이익이 24%가 증가됐니 막 두 자릿수 막 그랬는데 지금은 고작 쬐까맣게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기업 실적 침체기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래요. 다만 기준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미쓰리가 어닝 시즌 때마다 얘기를 해드렸고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드렸습니다. 자, 그 어떤 증권 경제 방송보다도 미래를 보는 방송. 김건희가 명태균과 그런 뭐 무슨 무속신앙 같은 뭐라고 얘기하죠? 뭐 조상의 은덕이 어쩌고 뭐 저쩌고 뭐 그래서 서로 뭐 그랬다는 대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주식 시황에 대한 미래를 보는 돈다방 미쓰리 뭐 이렇게 자칭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현재 미국 경제는 강하고 안정적이지만 향후 전망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지금 미국 경제가 강하고 안정적이면 한 달 전에 금리를 인하할 필요, 그것도 25가 아니라 50bp씩 인하할 필요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안 좋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요. 단지 대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요즘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그런 게 안 먹히는데 사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도 이 뭐 대선 테마주, 총선 테마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좀 허접하니까 그게 잘 안 먹혔는데 미국은 이 대선이라는 이슈를 앞두고 뭔가 이렇게 시장을 붕 띄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힐러리랑 트럼프랑 붙었을 때도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과 누가 붙었었죠? 하여튼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었나요? 여하튼 그렇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붕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9월 달에 금리를 50bp 인하했다. 굉장한 모순입니다, 이거. 결론은 뭐다? 지금 미국 경제는 좋은 게 아니다.
그나마 미국이 경제가 좋다고 자랑질할 수 있었던 것이 고용지표였는데 고용도 최근 많이 흔들렸습니다. 물론 10월 초에 발표된 9월달 고용자 지수가 뭐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흔히 이제 우리가 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흐름으로 봤을 때 이미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매월 초에 발표하는 고용지표 부진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5만 건, 26만 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주택지표 이미 한참 전부터 꺾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달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7개월째 전월 대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PMI 지표 S&P 글로벌이든 ISM이든 제조 PMI 지표는 기준선 50 이하에서 경기 위축 국면에서 지금 몇 달 동안 유지되고 있고요. 그나마 서비스 PMI 지표는 50 이상이긴 한데 그거는 원래 제조 PMI 지표보다 살짝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개소리를 하는 거죠. 현재 미국 경제는 강하고 안정적이지만 향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자, 현재 11월 25bp 추가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확률이 87%, 동결 가능성이 13%밖에 안 됩니다. 미국 경제 강하다면서요. 근데 왜 또 25bp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저렇게 확률이 높은지 이해가 안 가죠. 자, 지금 제가 살짝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10월 초에 나왔던 이슈가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흔들렸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국채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또다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가 안 좋고 소비자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경제가 안 좋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냉정하게 봤을 때 50bp나 금리를 인하해야 될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출렁거리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전문가들이 대선 이후가 되면 대선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11월 좀 이후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타령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만약에 미국 경제가 정말 좋다면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만 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현재 2,580포인트입니다. 여전히 개인들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식시장이 전개될지 궁금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요. 개인이 막 개겨요. 오늘처럼 낙폭이 좀 커지면 다시 매수세를 막 붙여놔서 낙폭을 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도를 합니다. 많이 좀 반등했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빠지죠. 또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이 버티겠죠. 그리고 다시 빠지겠죠. 그렇게 2,600을 반납하고 2,500포인트 중반까지 오고 그렇게 2,500포인트 초반까지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들이 지쳐서 팔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갈이가 이렇게 되고 반대 매매, 뭐 신용 물량, 뭐 손절 물량들 막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정리가 되고 진짜 종목 장세, 제대로 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종목이 움직이지 않고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데 옆에 있는 녀석이 막 올라가면은 막 그거 팔고 저거 따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매매했다간 정말 잣된다고요. 정말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앞으로는요 더 그럴 거예요. 더 개인들을 미치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미치는 과정을 통해서 떨어져 나갈 개인들은 떨어져 나가고 선수들만 남아서 그래? 한번 매매해보자 라는 판이 진짜 펼쳐질 거예요. 물론 저는 이런 시황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악재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긴장감은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식시장의 질이 무엇인지, 뭐가 포인트인지, 지금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는 강하고 안정적이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건 다 개구라라는 거. 그런 걸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10월 23일 수요일 날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굉장히 면밀하게 정말 화장실도 못 가고 장중에 모니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어떤 녀석이 튀고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악재가 튀어나올지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이슈가 터지면 제가 바로바로 긴급 이런 식으로도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불안감 느끼지 마시고 그냥 중심 딱 잡고 시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